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영자TV에서 조금의 전문성을 책임지는 코너로서 이동주의 부자 독점이라는 코너를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2020 부동산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한다. 왜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알고 시작한다라면요, 여러분 2020년 부동산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뭘 알아야 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정책 방향과 맞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 나오더라도요, 저 정책을 잘만 활용하면은요, 그게 상당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이 특히나 올해 들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5대 필수 키워드입니다. 이 5대 필수 키워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키워드가 담고 있는 속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므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음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대 필수 키워드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정부 정책 방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 정책 방향인데요. 정부 정책 방향에서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 즉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투기를 억제하겠다. 더 이상 투기하지 마. 이런 지금 강력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서도 투자 방향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주택 공급 확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즉 도심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역세권 중심의 개발, 고밀 개발을 더욱더 촉진하겠다가 되는 거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신도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도시는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후광 효과를 얻는 곳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양시의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는 향동지구 같은 경우, 하남의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남과 교산 위례 신도시로 이어지는 라인, 그쪽 벨트,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중간에 하남의 제일 끝부분이 구도심이 어떻게 바뀔지, 이렇게 의외로 신도시로 인해서 신도시 자체가 아닌 신도시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또 다른 투자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딱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제일 중요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200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17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곳이 아직도 뉴타운, 또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 심지어 해제된 곳들도 있죠. 그런 곳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주택 정비, 즉 가로를 중심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면적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작년부터 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기존에는 면적 기준이니까 세대 기준으로 치면 아파트 한 250세대 정도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한 500세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바로 붙여서 구역을 지정받게 되면 1000세대, 2000세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 거니까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투자 지역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도심 역세권과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 확대를 도심에 공급할 때는 공급에 대한 방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 보신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투기 억제입니다. 투기 억제에서는 대출, 세금, 그리고 제도의 변화입니다. 대출에 대한 변화, 세금 제도에 대한 변화, 제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각각 맞춰서 이제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금액대를 갖춘 시장도 있을 것이고, 타격을 오히려 효과를 올리고 긍정적 신호를 받아서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 지역과 금액대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내신다라면은 분명히 정부 정책 방향은 나에게, 투자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5대 필수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자, 두 번째는 보유세,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자, 네 번째 전세 가격, 다섯 번째 규제입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저금리는 결국 뭐겠습니까? 시중에 돈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시중에 돈이 늘어난다. 화폐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의 양이 늘어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물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두 번째, 보유세.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공시가격 인상도 높아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 자체가 높아져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2022년까지. 때문에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올해부터가 보유세 부담에 따른 투자 방향이라든가 또 고가주택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렇게 다 재편될 거예요. 물론 기준이 되는 거는 올 연말이겠죠. 종부세가 고지되는 11월 정도가 될 거니까 그때 반드시 시장이 한번 재편되는 기회로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으로써 어떤 시장이 살아나고 어떤 시장이 죽을 것인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중에 앞서 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말씀드렸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를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겠죠. 이외에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체크하셔야 되고 이에 따른 시행이 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자, 다음 전세 가격. 전세 가격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급등했던 매매 가격을 임대 가격이 받쳐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려고 하는 조정을 받으려고 했던 매매 가격이 조정 폭이 의외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정부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보유세를 인상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보유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꾸 임대 시장으로 가라. 자꾸 신호를 주니까 임대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변동되는지도 예의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된다. 그게 향후 주택 가격의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계속해서 강세로 갈지, 아니면 강보합으로 갈지, 약세로 갈지, 약보합으로 갈지를 나름의 주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규제입니다. 물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죠.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한 2년 뒤에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정부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달라지겠지만 어쨌건 정부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규제에 대해서도 예의주의 있게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상으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 부동산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한다. 자, 첫 번째 정책 방향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대응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5대 키워드. 5대 키워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가 품고 있는 속 내용은 시장 흐름을 알 수 있고 예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2020년 부동산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2020년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